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이번 주 특별 활약을 해주고 있는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뉴스 리액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소식 바로 45만이 됐습니다. 네, 시작부터 함께 해주셨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50만도 올해 안에 되겠네요, 보니까. 50만 올해 안에 되나요? 그럼요. 가야죠. 5만까지 가기에는 네, 속도를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100만은 좀 힘들어. 100만은 힘들어, 올해 안에. 근데 50만은 갈 수 있다. 네, 지금 네. 보시는 분들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면 50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대통령 기자회견. 네, 대통령이 7일에 기자회견 한다고요? 네, 어젯밤 9시 30분쯤에 긴급 공지가 나왔는데요. 사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미 대선과 이제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인 11월 말쯤에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권 전반에서 국정 쇄신과 또 대국민 사과 요구가 빗발치면서 발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까지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다가 저녁 늦게 기자회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기자회견 이후 70일 만에 다시 기자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와 또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1월 10일이면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만큼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간의 성과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방침도 설명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풀 뜯는 고양이님이 기자회견 이전에 대국민 사과가 형식적으로 먼저 아니냐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정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 기대감이 별로 없으신 표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이면은 우리가 대통령께서 뭔가 하나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할 텐데 그냥 올해만 생각을 해봐요. 올해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전형적인 국면 전환용이고 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은 뭔가 좀 궁지에 몰리면은 뭔가 정치적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거기에서 약간의 기대감을 갖게 하고 기사를 나오게 하고 또 그냥 대충 뭉개고 뭐 이게 반복이에요. 올해 2월 달에 KBS하고의 이제 대담에서 박장범 앵커가 나와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뭐 조그마한 파우치 뭐 이런 질문도 나와서 사장님 되셨죠. 사장 후보. 뭐 그것 때문에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아내가 박절하지 못했다. 이 얘기 나왔잖아요. 뭐 국민들은 사과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생각을 했는데 박절하지 못했다. 이걸로 끝났고 4월 1일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 여기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얼마나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내 가지고 이 어려운 국면을 좀 해소할까 이거를 기대를 했는데 다 쓰러졌잖아요. 뒷목 잡고 후보 망했다 우리 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한동훈 나 이거 그거 하루 전날에 받아보고서 나 이런 식이면은 나 이거 못한다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까지 비대위원장 그만두겠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1분을 꿋꿋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우리가 확인한 거는 대통령이 1시간 얘기를 하면 59분은 본인이 얘기한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지 51분은 쉬지 않고 대통령이 떠든 거를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에서 역시 의료개혁은 2,000명 끝까지 가겠다 이거 얘기했었고 8월 29일이었나? 그때도 이제 기자회견 했는데 그때도 대국민 담화 앞에 이제 쭉 자기 성과 자화자찬 얘기하고 기자들 질문 받았는데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왜 전화했냐 물어보니까 왜 최상병을 이종섭 장관한테 왜 전화했냐 물어보니까 이종섭 장관한테 질책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 최상병을 죽게 만들었느냐. 3번이나 본인이. 그럼 그 많은 전화들이 이종섭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하나도 설명 안 했으니까 게다가 뭐 이제 그거와 또 별도로 이렇게 뭐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회담은 아니지만은 이재명 대표랑 영수회담한 거 뭔가 막 기대감을 부풀려 놓고 빈손으로 끝나고 한동훈이랑 또 뭐 독대든 면담이든 하고 또 다 끝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사람은 죽어야 변해. 죽을 때가 돼야지 변해요. 이제 회광반조도 이렇게 여삼주같이 이제 흘러가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마시라. 그리고 기대를 내려놔야지 사실은 그 다음에 뭐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변화가 있을 때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치기 소년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지금까지 했고, 그러니까 기대를 저버렸고 거짓말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지금 네. 대통령실에서 뭐 하나하나 다 이거 없었고, 오늘 그 권태호 한겨레 논설실장이 썼더라고요. 칼럼도. 예. 대통령의 거짓말에 더 이상 놀라지 않는 나라 뭐 이런 제목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놔서 믿지 않는다 하여간. 안 믿어. 안 믿는다고. 네, 지금 굉장히 박절하게 평가를 벌써 하셨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자회견 참여하는 기자들한테는 또 큰 과제가 주어진 거잖아요. 김준일 기자도 이제 현역 기자 시절 있었는데 예. 만약에 참석한다면 뭘 좀 물어보고 싶으세요? 저는 질문 안 하고 싶어요. 저 박절해 지금 김준일 평론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팀플레이 같아요. 이제 무제한으로 뭐 질문 받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오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비공개 회의에서 4월 달에 같은 그런 담화문은 안 된다 이런 거를 건의를 했다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기자들의 팀플레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기자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한 기자가 대통령한테 질문하고 대통령 답변하고 또 질문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용산에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한 기자한테 그렇게 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한 기자한테 여러 번 기자 그 질문을 주는 게 맞다고 보고, 만약에 꼬리 질문이 있으면은, 그게 아니면은 이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옆에 기자가 또 그걸 받아가지고 추가 질문을 하고 또 받아서 추가 질문하고, 사실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뽕을 뽑아야 된다. 솔직히 지금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무슨 그런 거 필요 없고 명태균 사안만 물어보면 돼요. 뭐 다른 거 지금 뭐 물어보고 경제 성과 이런 거 뭐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내에 다 정책실장하고 안보실장이 다 브리핑하고 기자들한테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명태균 요 김건희와 관련돼서만 기자들이 좀 자기들끼리 조금 잘 얘기를 해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진보 보수 뭐 중도 이런 거 없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모든 언론이 다 비판적이잖아요. 이거에. 네. 그런 상황이니 팀플레이를 얼마나 잘하는지 좀 보겠다. 네. 네, 형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요. 또 대통령 기자회견 또 다음 날에는 명태균 씨 검찰 출석할 예정이라고요. 네,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이제 검찰이 명 씨를 소환한 건 경남 성관이가 지난해 12월 수사를 의뢰한 지 11개월 만인데요. 명 씨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지하 주차장이 없고 또 기자들이 대기 중이라 어렵다고 거절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검찰은 명 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팀 인력을 보강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대검이 창원지검에 검사 4명을 추가 파견하면 수사팀 검사가 11명이 되는데 특별수사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명태균 씨 관련 녹취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명 씨가 본인의 지인에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또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함성득 교수 등을 언급하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다,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명이 이제 11명이 된 거잖아요. 4명이 더 들어와서. 이게 이제 어떤 규모냐면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가 검사가 10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된 거예요. 이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하는데 막 검사 10명이 붙어서 했는데, 이거는 그 전에는 또 이미 2명의 파견이 며칠 전에 됐어요. 얼마 전에 됐어요. 그래서 정유미 지검장이 그렇게 밝혔죠. 네, 부산지검하고 네. 뭐 중앙지검이었나 뭐 이쪽에서 한 명씩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뭐 5명 정도 있었던 거고, 그 전에는 한 명이서 하다가 그 전에는 아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성관이가 고발했을 때는 9개월 동안 검사가 없었어요. 수사팀, 그러니까 조사팀이야, 조사부였나 거기에 있다가 이게 뭐 논란이 되니까 이제 형사 4부로 이제 창원지검 형사 4부로 옮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의 속도를 검찰이 다 쫓아갈 수는 없어요. 검찰도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다라는 거고, 이 한겨레 보도였나 그에 보면은 미래한국연구소는 작년 4월에 폐업을 했고, 그런데 그 짐들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맡겨놨고, 그런데 검찰이 나중에 뒤늦게 10월 달에 10월 초였나 10월 중순이었나 그때 압수수색을 들어가니까 이미 다 뺐다. 뭐 이런 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처음 나온 게 9월 달에 명태균 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추석 저 직후에 그때 제대로 수사가 들어갔으면은 그 미래한국연구소 그거 짐 다 확보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이거를 봐야 돼요. 저는 지난달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명태균 한 달 안에 구속된다. 네.
네. 예. 저희 지금 11월 중순에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뉴스 리포트 특집에서. 곧 구속될 것 같아요. 2주 안에 어. 곧 구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이 나왔어요. 자, 제가 왜 구속될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얘를 명태균이는 풀어놓고 지 맘대로 떠들게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은 얘를 가둬놓고 이제 아예 메시지를 통제하면서 딜을 들어가는 게 나을지를 이제 각을 잴 거다라고 했는데 명태균은 이미 바닥에 드러났어요. 명태균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블러핑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것도 여사랑 한 거 공개도 하고 막 그러면서 SBS 뭐 보도에 따르면은 용산에 SOS를 내가 친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력이 있으려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커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뻥카라는 게 들키면 안 돼요. 카드 쳐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뻥카에 눈빛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지가 처벌을 받는 게 내가 이거를 폭로해가지고 이판사판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처벌을 덜 받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럴 때는 이미 카드가 다 드러나면은 얘 가둬놓자. 가둬놓고 딜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딜을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검찰이 얘를 이제 명태균이를 수사를 여러 갈래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검찰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가장 격가지 같은 거 하나로 얘 기소해가지고 너 집행유예 나오게 해줄게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입 다물어. 이런 식으로 딜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그래서 특검밖에 답이 없다라는 저는 그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국힘이 움직일지 이 이야기 두 번째 뉴스 키워드입니다. 네, 움직일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와중에 SJ님께서 명씨 변호인이 황우여 로펌이면 이미 용산이랑 딜 끝난 거 아니냐, 암담하다, 뭐 이런 식의 전망을 해주시기도 하셨네요. 자,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서 해볼까요? 네, 총력전 나선 민주당. 네, 오늘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됐다고요? 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하고 돌아오는 14일에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본회의 통과가 예고된 14일까지 그러니까 매일 오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 릴레이 농성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밤샘 천막 농성을 했는데 좀 이 기억을 환기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국 단위 장외투쟁도 매우 이어가겠다는 전략인데요. 다만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그러면 국회에서 재의결이 유력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래서 특검법 처리에 대한 좀 장외투쟁 등 좀 이렇게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14개까지 늘어난 수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좀 한 발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에 관해선 열려 있다. 본회 의결까지 열흘 정도 남아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결단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럼 김건희 특검법 이번에는 거부권의 벽 넘을 거라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동조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내가 윤석열과 다른 목소리 차별화는 하겠지만은 윤석열을 탄핵시키거나 이런 거로 내가 특검을 먼저 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개별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의 개별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을 할 수 있을지.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원초적인 1차적으로는 국민의 이거를 특검을 거부하는 특검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게 문제가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21대 국회에서도 못하고 22대도 지금 반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지금 못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한테도 이제 책임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뭐 최상병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력에 문제가 있든 전략에 문제가 있든 뭐가 문제가 있든 민주당에서도 사실 마음이 무조건 이게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거부권이 행사돼서 이게 무산됐을 때 여러모로 조금 고민이 좀 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개별 이제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고 결국은 와가지고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을 때 재의결을 했을 때 얼마나 이거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게 좀 민주당이 전략이고 지금 민주당이 오늘 기사 보면은 이제 집회하는 주최 측에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는 집회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했지만 지금 탄핵 집회는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탄핵자를 좀 빼달라. 예,
그 얘기를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탄핵 트라우마를 조금 벗어나게 하자 이런 거에 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나 이제 원로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아예 이제 개헌을 하자,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 뭐 이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 뭐 어떻게 전략을 짤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든 결과를 이제 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김준일 평론가가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 뉴스 켜서 넘어가 볼까요? 박장범 청문회. 네, 과방위가 11월 18일에서 19일 이틀간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진행한다고요? 네, 국회가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당은 과방위에 다른 현안도 많은데 이례적으로 이틀간 청문회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중립을 지킬 적임자인지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이 취임하면서 그 첫날 뉴스9 앵커로 발탁됐던 박장범 후보자는 올해 대통령 신년대담 진행을 맡았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뭐 조만한 파우치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이 뉴스9 앵커 경력을 거론한 뒤에 공영방송 KBS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게이트키핑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렇게 적었고요. 또 특히 윤 대통령은 박 후보자가 젊은 시대 정신을 바탕으로 조직 내 신망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현재까지 KBS 기자 495명이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요. 여기엔 최고참급인 18기부터 지난해 입사한 50기까지 현직에 있는 취재기자 그리고 촬영기자 모든 기수가 참여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임명 사유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뭐 젊은 시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조직 내 신망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얘기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한테 들어야 될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한테 들어봐야죠. 왜 임명하셨는지. 왜 그렇게 흡족하셨는지. 아니 뭐 후문에 따르면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는 얘기들이 이제 찌라시처럼 돌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요? 김건희 여사가 이게 뭐 용산에 있는 사람 100명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소개만 하는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 뭐 그런 후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지금 지난번에 KBS 이사가 11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야권 이사 4명은 표결에 참여를 안 하고 7명이 했거든요. 그 지금 3명이 올라갔잖아요. 최종 후보에. 그 7대 빵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오다라고 하죠. 오더도 아니야. 오다가 내 박장범이야라고 오다가 내려가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박민 사장은 참 점점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 파우치가 대통령 술 친구 제쳤다 뭐 이런 한겨레 기사 제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 시청률 조사한 거 보면은 뉴스들이 지금 다 뜨고 있어요. 시청률이 다 워낙 지금 떴는데 불붙고 있죠. MBC도 하고 SBS도 하고 소폭이든 어쨌든 다 이렇게 올랐는데 KBS만 떨어졌습니다. KBS만. 근데 KBS에 그 뉴스를 누가 했나요? 박장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KBS 조직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박민희 그건 책임져야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뉴스의 시청률이 떨어진 거는 박장범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험난하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험난한 시간을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요. 그다음 뉴스 가보죠. 미 대선 투표 시작. 예,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시작되죠. 네, 미국 대선 시작됐는데 여론조사는 막판까지 초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 대선은 이제 각 주에 걸린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치러지는데요. 선거 결과를 좌우할 7개 경합주 여론조사가 최근 매일같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엎치락 뒤치락 했거든요. 선거 막판에 해리스 부통령이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불복 발언도 좀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다가왔으니까 한 명 배팅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됩니까? 저희도 지금 실시간 투표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예. 누가 될지 저희 구독자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특히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거는 19명이 걸린 펜실베니아를 이긴 사람이 계속 대선도 가져갔거든요. 유학파시잖아요. 예, 뭐 오래되긴 했어요. 한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전에 이제 한 4년 살았는데, 하여간 펜실베니아가 19표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바이든이 고향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가져갔고 그 전에는 그 트럼프가 2016년에 가져가 그 전에 오바마가 가져가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48대 48 동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다. 근데 약간의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좀 더 약간 우위에 있었고 해리스가 맹추격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이뤄졌냐 안 이뤄졌냐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저한테 만약에 네. 돈을 걸라고 하면은 에이,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거셔야 됩니다. 돈을 걸라고 하면은 트럼프에 걸겠다. 근데 많이는 못 걸어. 이거 모르겠어. 진짜 까봐야 알아. 까봐야 알아. 네, 돈을 걸라고 하면은 소심하게 10,000원 트럼프에 걸게요. 네, 다음 주에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예. 저희 지금 실시간 구독자 바로 1분 전에 올렸는데도 많은 분들 600명 가까이가 지금 투표해 주셨거든요. 트럼프 39%, 해리스 60%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한테 다음 주에 어떻게 되셨는지 확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면서요. 오늘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부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